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제 방송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꼭 구독을 해주시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 제 방송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을 좀 젊은 분들에게 많이 좀 권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올 것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정말 문재인 정권 정치 방역한 그 결과가요, 지금 방금 나왔어요. 정치 방역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써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정권입니까? 이러한 정권, 우리가 교체를 해서 그나마 참 다행인데요. 확 지지율 편차를 벌였어야 되는데 겨우 0.73%로 이겨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권이 민주당 쪽이요, 아직 덜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지방 권력만큼 지키겠다, 이 일념 하에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방부의 이전을 지금 딱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지방 정권, 지방선거에서도요,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내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코로나 방역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K 방역하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몇 년간을 불렀는데, 최근 2, 3년간. 자, 그런데 최근에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 K 방역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K 방역의 실패상을 NYT가 뉴욕 타임즈마저도 기사화할 정도로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오늘부로 말이죠. 오늘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확진자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이 불명예를 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52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5명당 한 명꼴이에요. 제 주변에도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 기사 지금 조선일보에서 속보로 방금 전에 떴는데요. 국민 5명당 한 명꼴이고 44일 만에 100만에서 1000만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의 이 전망, 평가를 보면요, 지금 현 시점이 정점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이제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게 정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를 조금만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 6월 지방선거, 이 지방 권력이라고 하면 이제 시도지사, 이 광역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거야 이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겠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부로요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2020년 1월 20일 날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날로 기준을 하면 792일 만에 인구 5명당 1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 6시 현재 33만 70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날 0시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누적 확진자가 993만 6540명이었었는데 바로 오늘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나가지고 1000만 명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자, 100만 명을 넘어선 지가요, 지난달 6일이에요. 그래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9일 만입니다. 자, 인구 1000만 명 이상이면서요, 한국보다 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됐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었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되기까지는 콜롬비아가 233일, 스페인이 264일, 캐나다가 435일, 그리스가 656일, 호주가 715일, 우리가 792일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확진자 수는 누적 확진자의 93.7%, 이달 확진자 수는 누적 확진자의 무려 68.5%예요. 네. 자, 그래서요,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기록한 지 불과 보름 만인 지난달 21일 날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지난달 28일 날 3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닷새 만인 이달 5일이었습니다. 다시 사흘 만인 이달 3일에 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에 수십만 명쯤 확진자가 추가돼가지고 지난 17일 날 하루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국가들은요,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력을 가질 때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현재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대본에요, 이분 얘기는요, 유행 감소 시점으로 20%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판단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신규 확진자가 매주 크게 증가했던 추이가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고 있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거 지금 우리 인수위에서요, 오늘 바로 안철수 위원장 7가지 보완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이거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은수미 시장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죠. 당연히 불출마해죠.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그러니까 좀 나아요. 이재명이는 저렇게 비리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이 부어가지고 성남시장 2번 해먹고 경기도지사 1번 해먹고 대선까지 나왔다가 이번에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 후임 은수미, 지금 정교모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회원이 한 6, 7천 명 정도 되는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전현직 대학 교수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집행위원들이요, 고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 그 다음에 정건기 현 도계공 사장을 특가법상 배임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 도계공에 100% 출자한 성남시 시장으로서 성남 도계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 업무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은 시장은 작년 11월 1일 날 성남 도계공이 법무법인에 대장동 사건 관련 법률 의견을 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는 성남시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다. 그래서 은 시장은 윤정수 성남도계공 사장이 사임하고 정건기 현 사장을 임명한 뒤에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성남도계공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 고발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경화 고발한 사람은요, 이 은수미하고요, 정 사장, 그 다음에 권혁주 도계공 감사실장, 그 다음에 성명불상의 성남 도계공 이사들에 대해서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요, 성남 도계공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부당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시민들이 성남 도계공을 대신해서 대장동 개발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성남 도계공은 소송 고지를 받고도 이에 참가하지 않는 등 최소 3,561억 원 상당을 회수할 기회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남의 뜰이 지분 1%를 가진 화천 대유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대장동 5개 블록을 직접 개발한 거, 이것도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요,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하고요, 김만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런 사람도 전부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이 법원 관련 사항인데, 여러분들 이용구 차관,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징계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 민변 출신이에요. 우선 이 택시기사를 만취 중에 취해가지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 6, 7개월 이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은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조치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검찰에서 말하자면 전격적으로 공개한 진술 조서 내용, 그 다음에 동영상까지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선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은요, 만취 상태에 갖고 심신이 미약했다. 그래서 이 폭행한 거 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요, 이 동영상을 틀어보니까 만취도 아니에요. 만취도 아니야. 그리고 현장에 출두했던 경찰관을 비롯한 경찰 2명도 오늘 증언을 했는데 만취 상태가 아니고 얼굴만 좀 빨갈 정도였다. 그래서 이 폭행 사실을 기억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오늘 말하자면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용구가 얼마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는지, 더군다나 당시에 말이죠, 서초 경찰서장은 이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고 이 당시에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러한 지시까지 한 사실이 오늘 말하자면 재판정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구가 이 택시 기사를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기도한 것이 사실로 말하자면 오늘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는 앞으로 기사도 다음 달 19일 날은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들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0년 11월 달에 있었던 건데, 이 이용구가 말이죠, 이 백운규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있을 때 백운규의 아파트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나오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 자질이 없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코드가 맞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그 당시에 굉장히 서둘러서 검증도 안 하고 차관에 임명하다가 이게 걸려 들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정미 재판관 하면 다 아시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문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정미 재판관인데, 이분은 현재요, 이 법무부인 로고스 변호사로 있는데, 바로 로고법인에 있는 변호사들 둘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정미 포함 3명이 김영준 전 부장검사 기억나시죠? 스폰서 검사 일명. 이 스폰서 검사가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입니다. 이 김영준 부장검사의 말하자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형준 부장검사 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요. 그 중에는 영국 공수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동인.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가 기소한 거거든요. 야, 이런 참 파렴치한 사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정미 이분이 어떻게 이런 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변호를 맡게 됐는지, 같은 동료 변호사들이 맡으니까 같이 맡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하면서 처음 기소한 데다가 이정미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충북지사 선거가 이제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 붙게 된 결정적 이유는요, 우선 이 충북 이 민주당이 연임 3선했어요. 근데 이제 3선했기 때문에 더 못해 무주 공산이 된 거예요. 무주 공산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명이 나올 것 같았었는데 현재로서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제일 유력하고요. 곽상은 변호사도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반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주 이 잣턴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6명의 후보군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보도입니다. 자, 6명 여러분들 이름만 드셔도 아실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있어요. 우선 박경국 전 행안부 1차관, 그 다음에 오재세 전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출마 선언한 분이 이해훈 전 국회의원인데, 삼선 의원이죠. 이거 서초 갑 출신이죠. 이해훈 의원이 출마 선언했는데, 이 아버지가 말하자면 충북 제천에서 고향이기 때문에 제천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의 경제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마를 충북도청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종배, 그 다음에 검찰 출신의 경대수, 그리고 전 충북도당의 윤갑근, 이런 분들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삼선의 이종배 의원은 고향 지역구가 충주이면서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도는데, 중앙당에서 현역 의원 출마는 10점 감점한다, 이래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윤곽근 도당위원장하고 이 경대수 의원도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정의당 후보 내지 않는다는 건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경합이 치열하고 민주당은 노영민이다. 그래서 노영민 대
누구의 대결이냐, 이것이 이제 관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검찰 인사 7월이 되면 있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말이죠, 검찰 인사 위원장 연대 교수인데요, 전지현 이 교수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2015년부터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매년 임기가 연임이 됐어요. 황교안 장관 때부터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5월 임기가 끝나는데 과연 연임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박범계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지금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민변 출신들을 대거 검찰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친정권 코드를 양산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 바로 이 전지현 이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다. 그리고 이번 7월 그리고 내년 2월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에 임명이 된 이후에 그야말로 이 애완견들 이성윤, 심재철, 신성식, 이게 징계에 제 앞장섰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 말하자면 또 이 검찰 출신들도 전부 애완견들만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서 굉장히 참 우려스럽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가 굉장히 민변에 치우쳐져 있는 민문 편향성이 강한 법무부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7월 인사, 내년 2월 인사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갈지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 포인트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보면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하면요, 법무부에 있는 과장급 자리가 총 61개인데 그 중에 22개 정도가 검사들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총 68개 과장급 자리 중에서 검찰이 갈 수 있는 자리가 4개의 자리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바로 왜 그러느냐, 문재인 정권이요, 검찰권의 비대화를 없앤다, 이래서 5년간의 수차례 직제 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변 출신들이 법무부 요직에 대거 기용이 되고 현직 검찰들이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17년도 5월 이후 올 1월까지 법무부 개왕직 공무원에 임용된 22명 중에서요, 민변 출신이 무려 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이념에 치우친 검찰 인사, 우리 윤석열 정권 출범 첫 인사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그리고 검찰 인사 개혁을 위해서 그야말로 실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